오늘 리뷰는 바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파일 드라몬! 현재 발매된 디지몬 프라모델 중엔 가장 최신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파일 드라몬 뒤로 소식이 없네요. 발매는 2024년 9월 28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한국은 2024년 10월 5일 발매가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5,000엔, 국내 정가 6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받은 지는 좀 한참 됐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이 일정 저 일정 소화하다가 이제서야 리뷰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드라몬이 드디어 프라모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앰플리파이드, 엄청난 리파인을 거쳐서 말이죠. 거기다가 좀 특징적이란 게 있다면은 저 검은 색깔 파츠는 전부 다 글로스 인젝션으로 처리됐다는 거. 번쩍번쩍합니다. 확실히 디지몬 프라모델 초창기보다도 훨씬 업그레이드된 퀄리티가 좀 눈에 띕니다. 뭐 날개 저 페트 재질의 파츠라던가 전반적인 조형 밸런스라던가 날개도 좀 큼지막하죠. 그 외에도 오리지널 기믹이 들어가 있는 등 다양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부 조립하고 나면은 루즈 파츠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습니다. 뭐 스탠드 뭐 조인트라든가 그 외 오리지널 기믹을 위한 리드선 같은 게 남는데, 라는 건 대부분의 파츠가 이미 본체로 딱 다 조립이 되는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먼저 스티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근 작은 부분들의 스티커가 부착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거기다가 스티커 이질감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생각보다 깔끔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날개 쪽은 페트 재질의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다 들어간 스티커 형식입니다. 이 페트 재질 파츠를 떼내줘야 돼요. 거기다가 뭐 좌우 구분이 없는 파츠 같지만은 이제 넘버링이 있습니다. A부터 H까지 다 있으니까 보면서 잘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크가 조금 남더라고요. 머리에 들어가는 파츠 일부가 정크가 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뒀다가 그냥 예비 파츠로 써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뿔 같은 거는 꽤 쓸만하겠죠? 그리고 부속품들 한번 보면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꼬리와 골반 사이에 끼워 넣는 파츠로 아래쪽 조인트를 통해서 이제 스탠드에 연결하는 형태고요. 파일 스파이크의 연장 파츠입니다. 오리지널 기믹을 사용을 할 때 이 파츠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뚝에 있는 스파이크 부분이 이렇게 한층 올라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스파이크의 사출 리드선입니다. 이 리드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팔과 이 스파이크를 사출한 형태를 연출하는 건데, 프라모델 오리지널 기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팔에 있는 스파이크는 에스그리마라고 하는 근접무장이거든요. 이 스파이크를 사출하진 않았어요. 손가락을 사출을 할 거예요, 아마. 갑자기 스파이크를 사출을 하네? 해가지고 갸우뚱 한번 하긴 했었는데 뭐 나쁘진 않은 기믹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본체입니다. 자, 그럼 파일 드라몬 본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립하고 나서의 첫인상은 역시 앰플리파이드. 이 과장된 프로포션, 이 과장된 디테일, 역시 앰플리파이드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디테일이나 이 볼륨감 자체가 기존 애니메이션이나 설정화에서 보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거든요. 특히나 팔이나 어깨, 날개가 유독, 특히 이 중에 날개가 가장 과장되어 보인다. 근데 그게 또 나쁘지만은 않다. 어울리기도 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임페리얼 드라몬, 황제 드라몬 생각하면 초선녀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황제 드라몬 비교는 이따가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파일 드라몬 쭉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일단은 사이즈,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요. 사이즈는 18cm, 딱 뿔 끝까지가 18cm 정도 됩니다. 날개까지 올라가게 되면 20cm가 넘어서 21cm가량 나오는데 볼륨감이 꽤 크죠. 특히 좌우 볼륨감도 꽤 큰 편인데 날개 좌우만 따져서 36cm가량 됩니다. 꽤 커요. 확실히 전반적인 볼륨감이 크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한번 볼 텐데, 역시 디지몬의 가장 큰 특징, 이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 진짜 이 눈동자만큼은 뭐 디지몬 시리즈 좀 주인공 디지몬이라 그러면 거의 뭐 아이덴티티 같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눈이 맑아요. 그리고 정면에서 봐도 괜찮아요. 무너지는 게 없어. 꽤 멋있다. 요거 좀 멋있네요. 보통 정면에서 보면은 무너지는 게 많은데 뭐 아구몬이라든가 뭐 그런 이건 조형을 잘 해놓은 거겠죠, 이거는?
그러면서도 적당히 임팩트 있는 디테일이 꽤 멋집니다. 눈은 양쪽 다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뿔 부분부터 해서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기본 디테일들이 굉장히 이쁘게 멋지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일단 눈 빼고는 전부 다 분할이다 보니까 턱이라던가 이런 안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꽤 멋집니다. 예, 좌우의 회색깔 파츠 덕분에 약간 투구를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XV몬 특유의 파란색과 하얀색의 목도 디자인이 안쪽에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아니 기존에 원래 파일 드라마는 이런 거 없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가만 파일 드라마는 약간 군인 스타일 설마? 예 그렇습니다. 군번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회색깔은 스티커를 쓰고 있지만 제대로 그 느낌을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걸 살려서 안쪽에 조형을 넣어놨더라고요. 의외였어요. 그리고 군용 조끼를 입고 있는 것 같은 스타일의 이 상체 디자인도 이 파일 드라몬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통 자체는 XV몬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다 썼죠. 그래서 안쪽에는 이 X자를 그리고 있는 이 회색깔의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몰드는 파여 있어요. 디테일은 있기 때문에 그냥 스티커 내부에 잘 맞춰 부착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조끼 형태를 하고 있는 이 갑옷 같은 디자인 빨간 색깔 부분이 스티커고요. 주변의 초록색들은 투톤으로 해서 다 분할입니다. 패널 라인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지나가면서 뒤쪽까지 쭉 이어지는 이 초록 색깔의 아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골반 역시 이 조끼와 같은 색깔의 파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테일도 꽤 괜찮고요. 구겨져 있는 듯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꽤나 멋지네요. 그 위로 바로 복부. XV몬의 이 근육질 복부. 복근 좋고요. 옆구리 쪽으로도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어깨. 또 디지몬의 완전체 이상이라고 하면 이런 디자인의 어깨도 종종 보이죠. 특히나 오메가몬의 가루르몬 방향도 이렇게 생겼고 샤인그레이몬도 비슷한 어깨를 하고 있고 파일 드라몬 역시 이런 어깨다 해서 이제 스파이크가 이래저래 달려있는 어깨입니다. 물론 이것도 앰플리파이드에서 좀 더 과장된 느낌으로 만든 거긴 한데 항상 앰플리파이드에선 이런 스파이크 부분을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크게 어레인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검은색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클로스 인젝션 앞쪽에는 빨간 색깔 파츠를 추가해서 좀 더 색감을 줬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어깨 외장 자체도 검은색 글로스 인젝션인데 빨간 색깔 스티커 이 라인 스티커 앞뒤로 하나씩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XV몬에 해당하는 파란 색깔 팔 근육질 팔이 나타납니다. 팔꿈치 쪽으로 스파이크가 작은 게 하나 달려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팔 하박 쪽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거대한 장갑을 낀 것 같은 파일 드라몬의 손이 나타납니다. 파일 드라몬 손 같은 경우는 이런 날카로운 손톱 형태라는 게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아마 원래 디자인은 지금처럼 엄지랑 새끼 손가락이 이 양쪽으로 뻗어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손 형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앰플리파이드 어레인지에서는 이렇게 새끼손가락 방향이 이제 뒤로 뻗어나오게끔 엄지손가락이랑 같은 방향이게끔 라는 거는 손 파츠 자체가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죠. 대신에 이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의 파츠 길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엄지손가락 쪽이 좀 더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손등 부분에 글로스 인젝션 파츠 손바닥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빨간 색깔 파츠 위에 검은 색깔 스티커 일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다 빨간 색깔 파츠가 들어가서 이런 디테일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팔 하박 자체도 글로스 인젝션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이 에스그리마라고 하는 무장입니다. 원래라면은 이게 연장되면서 이제 팔에 고정되어 있는 칼 같은 근접 무장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파이크 형태로 어레인지가 되기도 했고요. 뒤쪽은 그걸 사출할 것 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 보면 이쪽도 초록색이랑 빨간 색깔 라인은 여기는 스티커를 써요. 작은 부분이라서 뭐 굳이 안 붙여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 그리고 다리! XV몬의 다리에 갑옷을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허벅지 쪽 역시 이 검은색의 글로스 인젝션으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서도 중간에 빨간 색깔 파츠가 하나 들어가서 색깔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옆쪽으로 보면 3mm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대로 허벅지 뒤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파츠 역시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대로 이제 무릎 아래쪽으로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제 XV몬의 그 파란 색깔의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생체 느낌 나게 이런 뼈의 형태라던가 주름진 가죽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발목 주변, 그리고 이제 종아리 뒤쪽으로 이렇게 뿌리 솟아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발도 보면은 생물 특유의 이 주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보이고, 발톱도 날카롭게 사납게 되어 있고, 발꿈치 쪽이 좀 이제 갑옷에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디테일도 꽤 들어가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꼬리인데, 꼬리 디자인도 꽤 볼만합니다. 뭐 이런 기본 형태도 형태지만은 꼬리 마디마디마다 그 가죽 특유의 디테일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이 마디 사이사이에 하나씩 보이죠? 뭔가 보이죠? 요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도 아래쪽으로는 주름진 형태들이 좀 눈에 띄죠. 그러면서 꼬리 끝에는 검은색 부분이 이제 메카닉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디지몬 특이죠? 생명체 위에 기계를 융합시킨 이런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꼬리 자체는 리드선으로 되어 있어서 튼튼하게 형태에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허리 쪽부터 해서 메인 무장인 데스페라도 블래스터, 고정 무장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본체랑 연결하는 조인트가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빼서 보면은 아예 허리 아머를 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 쪽에 검은 색깔 외장을 끼우고 거기다가 이제 조인트를 하나씩 끼우는 형태인데, 조인트 자체가 회전축이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축은 따로 없고, 무슨 탄띠 같은 것 마냥 이제 관절을 하나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연결 부분이 다 이제 관절로 가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꺾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해서 허리 뒤쪽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다가 무장을 전개할 때는 이 관절들이 앞으로 향하게 되고, 지금 무장이 접혀져 있잖아요. 이걸 살짝 위로 들어서 펴고 끝에 빨간색 센서가 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 돌려주면, 이러면은 데스페라도 블래스터 전개입니다. 어릴 적에는 사실상 그냥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걸 앞으로 들면 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좀 더 관절들이 들어간 형태로 기믹 자체, 관절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장인 데스페라도 블래스터, 그리고 역시 앰플리파이드다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디자인도 어레인지가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 기본 컬러는 제대로 좀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확실히 좀 메카닉스러운 형태, 그 원래의 곡선보다는 각져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끝부분에 이런 빨간 색깔의 센서 같은 부분들, 스티커로 작은 부분이지만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재밌는 기믹 중 하나가 바로 이 총신의 연장입니다. 이렇게 총신을 90도 돌려주고 앞으로 쭉 빼고 락을 딱 걸면 갑자기 이것만 가지고 길어져요. 이게 뭐야 싶기도 할 정도로 꽤 멋진 오리지널 기믹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 다 전개를 해보면, 반대쪽이라고 회전축이 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파츠는 곱하기 2라서 동일하게 돌아가요. 짠!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총신이 길어진 데스페라도 블래스터가 아주 인상적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데스페라도 블래스터는 연결 기믹이 하나 있어서 하나의 총신을 다시 집어넣어주고, 한쪽에서 아예 총 자체를 빼서 반대쪽으로 가져가서 뒤집어서 낍니다. 짠! 그리고 빨간색이 끝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돌려주면은 이제 데스페라도 블래스터 합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역시 앰플리파이드의 오리지널 기믹이죠. 애니메이션이나 원작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거 꽤 길거든요. 길이가 얼마나 되나 간단히 재보면 요 딱 데스페라도 블래스터만 27.5cm네요. 꽤 기네. 아무튼 이런 기믹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잘 꼬리 위쪽으로 해서 결합을 해줄게요. 대신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데스페라도 블래스터가 이 위쪽 하얀색 날개 패트 시트 부분이랑 좀 간섭이 있어요. 뭐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의외로 자주 이렇게 쓸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대망의 날개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 역시 백팩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뒷부분을 빼줄 수 있어요. 뺐을 때 등 부분도 꽤 메카닉적인 느낌, 뭔가 추진장치 같은 느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날개입니다. 위에는 파란 색깔의 날개 한 쌍, 밑에는 커다란 흰색 날개 한 쌍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가운데는 제대로 방금 본 파일 드라몬의 팔과 비슷한 형태의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날개 자체적으로도 이제 백팩과 연결되는 부분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이 위아래 다 볼 조인트라서 조금씩 들고 내리고 막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 역시나 이렇게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로 접거나 앞으로 접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중간 부분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대신에 파란색은 앞뒤로 이렇게 날개를 접었다 펼 수 있는 이런 관절이고요. 하얀색은 오히려 날개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었다가 바깥으로 더 펼쳤다가 하는 이런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앞뒤 관절이고 하얀색은 좌우 가동인 거죠. 거기다가 위아래 디자인도 좀 많이 다르죠. 이 파란색 쪽은 좀 이렇게 막 뿔이 솟아 있는 것처럼 뾰족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다면은 하얀색 쪽은 그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 분명히 약간 뿔이나 발톱처럼 되어 있긴 한데 끝부분으로 갈수록 그게 좀 덜하죠. 그리고 파란색 날개 패드 시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월드다 보니까 약간 육각 디자인에 좀 촘촘하게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의 그라데이션도 있거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더 색깔이 진해져요. 그리고 흰색 부분은 조금 더 이쪽은 생체에 가까운 느낌? 줄무늬 형태라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가만 보면은 이 파란색도 파란색이지만 흰색도 끝부분이 이렇게 막 뜯어져 있는 약간 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흰색이 좀 더 심한 게 흰색은 구멍까지 막 여기저기 중간중간 뚫려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은 꽤 멋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랑 목에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회전 및 들고 숙이고, 근데 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오히려 이제 들고 숙이는 부분은 아래쪽 관절이 더 크게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살짝씩 이렇게 좌우로 꺾을 수도 있고, 여기도 아래쪽도 조금씩 돌아가는데 위에가 좀 더 편하긴 하네요, 돌아가는 거 자체는. 그리고 은근 공간이 넓어가지고 턱이 크게 걸리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오, 요건 좋네요. 그리고 어깨, 아무래도 앰플리파이드 하면 또 어깨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파일 드라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부가 분명 앞쪽에 들어가 있지만은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고 어깨를 들고 내리고 하는 것도 가능한 데다가 앞으로 빼는 것도 꽤 큰 폭으로 빠지죠. 그리고 막 불안할 정도로 뻑뻑하다 뭐 그런 느낌은 없네요. 그리고 이 스파이크 부분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비틀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검은색 부분도 조금 들어줄 수 있습니다. 팔을 옆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가 있죠. 팔 자체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뒤로 넘겨준다거나 이걸만으로도 조금씩 어깨 가동이 자유롭게 움직여주죠. 팔 회전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입니다. 90도 정도 가동을 하는데 팔 하박에 볼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조금씩 더 꺾어준다거나 돌려준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거기다가 손목 관절 없는 것 같지만 손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뒤로 꺾거나 조금씩 이렇게 회전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연결도 볼 조인트여가지고 조금씩 바깥으로 꺾고 안으로 꺾고 조금씩이지만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이 허리는 축관절, 흉부는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흉부에서 이제 좌우 스윙이라든가 들고 숙이고 뭐 이래저래 움직여주는데 밑에서 축이 한 번 더 돌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반 쪽에서 잘 보면 허리 자체가 좌우로 스윙하는 관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관절인데요. 이 고관절은 겉에서 보이는 부분 이 검은색들이 다 글로스 인젝션이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되게 뻑뻑하게 되어 있어요. 다리를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은 일반 플라스틱 길이의 마찰이어서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스 인젝션과 닿는 부분들, 예를 들면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드는 부분 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허벅지 회전 부분이 글로스 인젝션과 글로스 인젝션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 이 회전축 사포로 좀 갈아냈습니다. 글로스 인젝션 코팅을 살짝 벗긴다는 느낌으로 갈아냈는데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고관절 축 뿌리 부분 살짝 하얗게 뜬 거 보이나요? 살짝 뿌리 부분이 그죠? 이 경계선이 딱 하얗게 살짝 떴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움직이자마자 딱 알았어요. 이거 불안해. 그래서 이 허벅지가 회전하는 부분과 다리를 옆으로 드는 부분 여기가 엄청 뻑뻑하더라고요. 처음 움직일 땐 조심히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추천하는 거는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은 살짝만 갈아주시고요. 다리를 옆으로 드는 부분은 여기는 오히려 다리를 빼고 부러지지 않을 지지대 같은 거를 이 구멍 안에 넣어 놓은 상태로 다리를 옆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 동작을 여러 번 해주세요. 오히려 이제 글로스 인젝션 파츠가 되게 딱딱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건 KPS예요. 조금 탄성은 좋으나 강도는 떨어지는. 그래서 겉에서 글로스 인젝션 파츠가 이 안에 있는 조금 더 무른 파츠를 이렇게 막 갈아냅니다. 조금씩. 그걸 통해서 강도 조절을 해놓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고관절 축이동 기믹도 있다 보니까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고관절 축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요. 어디서 많이 본 관절이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모르고 그대로 앞으로 다리를 들면 어떻게 된다? 이게 부러질 수 있다. 그래서 고관절 가동할 땐 항상 고관절을 위로 한번 탁 들어주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좋습니다.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뭐 스쿼트라든가 이런 거 없으니까 아주 크게 들어지죠. 90도 이상 들어지고요. 다리 옆으로 드는 거는 이제 축 이동을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옆으로 들어주면은 아주 크게 옆으로 들 수가 있어요.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은 맘 편히 또 크게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90도가량 가동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발목은 당연히 전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전 축,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축, 그리고 발목을 뻗거나 굽히는 부분도 축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발가락도 한번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가락도 마디마디가 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톱 부분도 다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안쪽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볼 조인트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일정치 이렇게 꺾게 되거나 많이 움직이면은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손톱 빠지는 부분은 약간 번거로울 수 있다. 예,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무릎 꿇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불편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손으로 땅을 딱 짚는다라는 느낌의 포즈로 하면은 좀 꽤 볼만하죠. 약간 지쳐서 무릎 꿇었다라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포즈를 취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냥 필살기 순서대로 하고 오리지널 기믹도 써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스탠드를 올리려고 이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껴야 하잖아요. 이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리를 한번 뺍니다. 꼬리는 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뺄 때 조심조심 해서 이렇게 빼주고 조인트를 여기에 먼저 놓고 그리고 꼬리를 다시 껴줍니다. 그럼 이제 다리 사이에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생겼죠. 자, 먼저 팔에 있는 스파이크를 길게 뽑아서 사용하는 에스그리마! 근접 필살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가볍게 이렇게 팔을 휘두르기 직전의 모습을 한번 취해봤는데 이게 앰플리파이드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주먹 쥐는 게 쉽진 않다.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주먹을 쥐고 막 에스그리마를 휘두르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실제 프라모델은 주먹을 쥐는 건 힘들다. 그리고 이 팔의 스파이크도 연장되는 기믹은 없어요, 따로. 이 부분도 좀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대신 들어가 있는 게 어찌 보면 이 스파이크의 사출이겠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스파이크의 사출은 이 팔의 이 파츠 자체를 떼어내고 역시 스파이크 자체도 한번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추가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 사이에다가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에서 이 위로 솟아난 듯한 형태가 되죠. 그리고 스파이크를 뽑은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리드선에 끼워놓은 파츠에다가 결합. 그대로 반대쪽에 있는 파츠를 원래 스파이크 끼워져 있던 데다가 장착. 이렇게 팔에 있는 스파이크 사출! 이렇게 리드선도 잘 버텨주고요. 애초에 요 끝에 달려있는 스파이크가 무겁지가 않아요. 잘 버텨줍니다. 요거를 리드선 2개 들어있으니까 양팔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단지 이거는 프라모델 오리지널 기믹이라고 했잖아요.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 팔에 있는 스파이크가 아니라 손가락을 사출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기믹은 없단 말이죠. 리드선을 더 여러 개 넣어서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번엔 손을 크게 펼쳐서 자신의 손톱으로 클로로 적을 공격하려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앰플리파이드가 되면서 좀 이렇게 좀 사나워진 손 모양 이게 좀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포즈. 안 그래도 파일 드라머는 손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할퀴는 포즈 같은 거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근본 일러스트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양팔을 쭉 앞뒤로 뻗은 듯한 이 느낌, 이 포즈 근본 일러스트죠. 그리고 필살기 데스페라도 블래스터! 한국 이름 무법천지! 진짜 근데 이 무장 같은 경우는 진화 완료했을 때 그 BGM과 어우러지는 두두두두두두두 할 때 그게 너무 진짜 레전드 진화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구도로 한번 정면도 살펴보고 반대쪽 측면도 이렇게 슬쩍 살펴보고 근데 이게 뭔가 이름이라든가 그런 이 진화하는 그 진화 연출의 임팩트와는 다르게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그냥 머신건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뭐 강한 한방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큰 데미지는 자주 입히지 못했다. 특히나 이때쯤 메인 빌런으로 나오는 게 블랙 워그레이몬이다 보니까 블랙 워그레이몬 강하잖아요. 상처 하나 안 입죠? 그리고 짠! 배럴을 늘려서 연장해서 롱레인지 타입으로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형태가 이제 데스페라도 블래스터의 롱레인지 타입이다. 딱 이런 포즈 아니면 이렇게 한쪽만 치켜든 포즈도 꽤 잘 어울리거든요. 이 구도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포신 합체도 시켜봤습니다. 이게 기다랗게 해서 한쪽으로만 쏠 게 아니라 양손으로 쥐고 쏘는 이런 포즈도 꽤 괜찮겠더라고요. 역시 앰플리파이드스러운 어레인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용 한 마리가 파일드라몬을 휘 감으면서 파일드라몬 궁극 진화! 임페리얼 드라몬인데 갑자기 퇴화한 것 같지 왜? 아 진짜 요즘 디지몬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가 많이 발전한 거구나. 자, 같은 라인업의 임페리얼 드라몬의 요 드래곤 모드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게 진화 직후란 말이죠. 이게 차이가 좀 심하구나. 일단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임페리얼 드라몬의 좀 뭐랄까 그 위용이랄까 그게 좀 확실히 파이 드라몬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 파이터 모드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해보죠. 자, 오른쪽 임페리얼 드라몬 파이터 모드로 변형해봤습니다. 야, 확실히 그래도 조형은 임페리얼 드라몬 조형은 좋습니다. 키도 크고요. 파이 드라몬보다 크고 날개는 작고요. 날개가 진짜 엄청 크네. 그리고 진짜 오래간만에 꺼내봤잖아요. 진짜 관절 지금 완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게 용한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디지몬 팬으로서 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라인업 감개무량하다. 이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걸렸지만 확실히 퀄리티도 올랐구나. 관절이 좀 뻑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강도, 날개의 큼지막한 이런 볼륨감, 조형도 이제 어레인지 되면서 뭐 어색하거나 달라 보이거나 그런 거 없이 적당히 어울리기에 확실히 많이 발전됐어요. 그리고 검은 색깔 글로스 인젝션 없고 있고 차이가 크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의 파일드라몬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가 되면서 강한 어레인지가 들어갔지만 이 파일드라몬 특유의 그 분위기라든가 느낌 오히려 더 화려하게,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이게끔 바뀐 부분들도 많아서 역시 앰플리파이드다, 멋지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고관절 부분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우수하다, 조형도 좋고 디테일도 좋고 가동도 괜찮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앰플리파이드 리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디지몬 팬이다 라고 하시면 한 번쯤 한번 사봐도 괜찮을 정도. 단지 아까 이야기했듯 조심할 부분은 있긴 하다, 그 정도.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실.